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암치료 기본 상식. 암 환자분이 암이 진단이 되면 꼭 봐야 할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2년, 3년 또 그리고 이제 재발하고 대부분의 환자, 거의 한 80% 환자분이 재발하고 나서야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병원 말만 열심히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약 먹는 시간조차도 꼭꼭 지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재발해서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재발하고 나서야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 암을 막 진단받았으면 암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깊은 지식이 없습니다. 맨날 암에 대한, 암 환자도 아닌데 암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거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모르죠. 의사조차도 의과대학에서 배우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실제로 많이 깊게 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업데이트하고 지식을 자꾸 계속 업데이트하고 학회도 가서 공부하시고 한 분들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대개 가까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적인 의사분들은 그냥 암에 대한 기본 지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암제가 아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항암제,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렴이 걸렸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를 맞으면 폐렴 낫듯이 암에 걸렸으니까 항암제 맞으면 암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항생제는 세균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이지만 항암제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암세포는 근본적으로 세균과 다릅니다. 세균은 내 몸 바깥에서 있는 전혀 별개의 세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와 구조와 성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사람에서는 없는 성분을 세균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 물질에 대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공격을 해서 세균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이 그게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있는 세포가 오작동이 나서 그 DNA가 손상을 받아서 약간 고장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적으로 암세포는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와 똑같습니다. 99.99% 똑같습니다. 단지 암세포가 다른 부분은 성장 유전자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 입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약은 없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이 항암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죠. 골수세포, 모낭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에 있는 점막세포, 뭐 이런 것들이 빨리 분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와 더불어 정상세포도 빨리 분열하는 정상세포는 같이 공격을 받게 되고 이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부작용이 필수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더라도 항암제가 암세포를 거의 대부분 다 사멸시켜주면 뭐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환우들께서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독한 놈, 내성세포. 항암제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화학물에 내성이 있는 그런 독한 세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휴면암세포, 저활동암세포. 암세포가 모든 암세포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오리듬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떴는데도 쿨쿨 자는 놈이 있습니다. 야행성 세포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주변의 암세포들이 좁은 환경에서 계속 증식을 하니까 생존 조건이 매우 척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치열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그런 세포들은 일시적으로 동면에 들어갑니다. 동면하듯이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면하는 세포, 저활동 세포는 항암제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산소 세포가 있습니다. 이 경쟁이 암 덩어리 안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거의 막 질식 상태가 될 정도가 되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집니다. 그런 세포들 항암제 잘 듣지 않습니다. 암줄기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가 요즘 아주 뜨거운 연구 과제입니다. 여왕벌과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벌통에 일벌들이 거의 다 죽어 없어져도 여왕벌이 살아있으면 그 벌통이 금방 찹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암 덩어리 안에는 여왕벌에 해당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는 평상시에 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내성암세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항암제에 거의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끝까지 남아있다가 암이 작아졌지만 일벌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암세포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다음 항암할 때까지 얘들이 암세포를 금방 만들어서 금방 채웁니다. 이런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제만으로는 암이 치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 치료를 해서 치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환자가 해야 될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대학병원 치료만으로 암 환자들이 암 치료 성적이 99%가 될 날이 오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조 혹은 보충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재발하고 난 후에가 아니라 치료 초기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는 우리 암 환우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